어,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됩니다. 아마 주식 투자를 하시고 계신 분들은 좀 주말이 끝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월요일에 정말 마주하기 싫을 겁니다. 한국도 선물 기준은 2%, 일본도 5%, 뭐, 그 밖에 나라도, 뭐, 미국 같은 경우도 거의, 많이 빠지네요. 3%, 유럽은 5%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변동성을 나타내는 빅스 지수는 지금 30%를 향하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오전에 스터디원들과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 중에서 도움될 수 있을 게 뭐가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 오늘 발표했던 것들 중에서 일부를 발췌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대략적인 주제는 돈이 어떻게 언론을 장악하고 그 언론이 시장에 어떻게 공포를 주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친구들한테는 보통 이제 친구들이나 아니면 같이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소음을 좀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두산중공업이라는 회사에 세게 물려 있습니다. 물려 있는지 안 물려 있는지 모르겠는데, 두산중공업이 최근에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 이제 장 시간 외로 뭐 10%까지 그 하한가를 맞으면서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때 친구가 저한테 야 뉴스 기사에는 친환경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고 말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 회사에 되게 좋은 일 아니냐라고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다라고 말했는데 그 돈이 정말 친환경 사업에 투자가 될지는 한번 좀 팩트 체크를 좀 해봐야 합니다. 뉴스 기사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두산중공업 1.5조 유상증자 그리고 친환경 사업에 투자하겠다. 한번 이거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봐야겠죠. 실제로 두산중공업이 1.5조 가량을 친환경 사업에 투자를 하는지. 자, 두산중공업이 유상증자를 결정하겠다고 하면서 발행했던 공시입니다. 친환경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친환경 사업에 투자를 하는 줄 알았는데 일단 빛을 갚는데 한 7천억 가량을 벌써 쓰네요. 자, 두 번째로 기타 자금에 한 8천억 정도가 있네요. 두산중공업은 그러면 8천억으로 나머지 8천억으로 친환경 사업을 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친환경 사업에 투자할 거면은 친환경 회사를 인수하는 뭐 영업 양수 자금이나 아니면 친환경 공장을 짓는 뭐 시설 자금 투자나 운영 자금이나 이런 데 투자를 자금 조달의 목적을 썼을 텐데 기타 자금에 썼네요. 이런 걸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이번 분기 재무 상태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7천억 정도의 돈이 부채를 갚는 데 쓴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내용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유동부채가 10조, 그 중에 당장 갚아야 할 단기 부채가 단기 차입금리 한 4조 정도 되네요. 그러면 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자본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봐야겠죠. 현금 성산이 한 2조, 그 단기 금융으로 한뭐 5천억 해서 대충 한 2.5조 정도가 나오네요. 그러면은 4조를 갚기에는 유동부채 4조를 단기 차입금 4조 정도를 갚기에는 지금 한 1.5조 정도가 부족하네요. 근데 이제 7천억은 받았으니까 나중에 8천억은 어디서 구해올까요? 물론 이제 마침 이때 1.5조 이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돈으로 단기 차입금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물론 추가적인 채권을 발행해서 빚을 갚고 나머지 8천억을 이제 친환경 사업에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추적이 더 합리적이고 개연적인 추정일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한 내용을 한번 이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미크론 진원 남아공 한주세 4배 확진 이 뉴스가 이제 전 세계 주요 뉴스 포털의 주요 뉴스를 다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오미크론에 대한 이제 변이로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오미크론이 굉장히 무섭고 강력한 변이여야만 하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오미크론이라는 그 주도적 변이를 인해서 감염이 됐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미크론의 확진자 수는
남아공에 77명, 그 외의 나라에 10명 정도 돼서 총 87명입니다. 생각해봅시다. 와, 지금까지 87명을 감염시킨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전 세계는 오미크론으로 뒤덮이고 그래서 시장이 폭락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 추정일까요? 아직 80명에서 90명밖에 감염되지 않은 변이로 인해 전 세계가 벌벌 떨고 시장이 폭락하는 현상이 발생되겠군요. 전혀 합리적이지 않죠. 저희는 아까 두산중공업이 친환경 사업에 투자한다는 뉴스와 실제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추정에 대해서 두 가지 추정을 내려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렇지 친환경 사업에 투자가 아니고 사실 빛을 갚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했다라고 보는 편이었고요. 마찬가지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 뉴스로 시장이 급락하는 것이 맞을까? 실제로 이게 87명밖에 감염되지 않은 게 주도적 변이로 인정을 했다는데 이게 별로 특별한 거 없는 뉴스가 아닐까? 어떻게 이 뉴스가 세상을 벌벌 떨게 하고 전 세계 주요 뉴스로 자리받았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부터 제가 생각한 어떤 개인적인 추정이고 어떻게 보면 저만의 음모론입니다. 2020년 3월부로 시장이 급락하고 한국을 필요한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와 미국 시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공매도를 금지시켰습니다. 한시적으로. 다른 나라의 데이터는 구하지 못해서 저희 나라 것만 볼 건데 이게 제가 뽑은 삼성전자의 공매도 추이입니다. 20년도 3월달 기준으로 공매도 잔량은 많게는 6천억에서 4,500억가량, 물량 5천억을 넘어가는 물량 정도, 5,500억에서 한 4천억 사이에 물량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시장의 급락을 막기 위해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는 5월달에 그 공매도가 풀렸습니다. 5월 3일부로 공매도가 풀렸는데요. 시장 폭락기에 4천억에서 5천억을 넘어가는 이렇게 많은 포지션을 공매도로 걸고 있다가 갑자기 한시적으로 이걸 묶어놓게 되니까 1,000억 원 이하로 공매도가 떨어지는 날도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래에서 쌓아놨던 공매도 잔량들은 지금 다 손해를 보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월가에서 이러한 뉴스를 뿌린 것이 아닐까? 한국만 그럴까요? 전 세계 상황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많은 시장을 상대로 공매도 포지션을 잘 잡고 있었는데 이 공매도 포지션을 지금 공매도 포지션이 속어로 물려있다고 표현을 하는 게 맞죠. 이 포지션을 한 번에 이득을 보고 팔 수 있는 것은 결국 시장의 급락을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7명밖에 감염시키지 않은 오미크론이라는 뉴스가 전 세계의 주요 뉴스로 장식시키고 WHO에서도 이거를 주요 변이로 지정해버리고 각국의 나라들이 다시 장벽을 걸어잠그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추정으로는 코스피가 공매도 세력이 저희 나라 기준으로 돈을 잃지 않으려면은 2,300 정도까지는 빠져야지만 돈을 잃지 않고 본전을 찾는 거고 공매도 세력들이 나는 2,300? 나는 완전히 손실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 5% 정도, 10% 정도는 손실을 보고 그냥 떠나겠어 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일찍 반등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2,300 아래서는 꽤나 크게 용기를 내도 되지 않는 시기가 한 번 더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급락이 없고 또다시 크게 반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들을 생각하면 이제 두산중공업도 그렇고 지금 오미크론이라는 바이러스도 그렇고 뉴스를 보더라도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해야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뉴스들로 지금 시장이 떨고 있는데 그 뉴스가 어디서부터 나온 건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저는 많은 부분의 뉴스들이 돈으로부터 어떻게 나온 찌라시, 돈이 어떻게 세상을 조정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이러한 경우도 그러한 경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급락은 있을 거지만 코스피 기준으로 2,300 아래에서는 꽤나 크게 용기를 내도 되는 때가 오고 오미크론이 전 세계 주도 바이러스로 자리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까지 그렇게 주도적인 바이러스로 자리할 가능성은 낮다. 델타와 람다의 경우도 인도를 지배하고 남미 대륙을 다 통째로 씹어삼킨 다음에 전 세계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주요 변이로 지정됐고요. 근데 갑자기 87명밖에 안 된 남아공 바이러스가 주요 변이로 지정이 된다?
지금 어떤 세력에 의해서 세상이 공포에 떨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